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뜨개는 캐시미어 콘사 털기. 저번에 보여드린 캐시미어 14수 1합짜리 콘사예요. 100g당 만원으로 데일리 니팅냠 블로그에서 500g 주문했어요. 이제 캐시미어를 합사하기 위해 볼실 형태로 싹 다 감아보겠습니다. 감아온 실들은 적절하게 합사해야 하는데요. 도저히 몇 합 몇 밀리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호호씨 대충파로서 그냥 뜨면서 맞춰보려고요. 이 중 일부는 저번 소피 스카프 뜨개에 사용했고 제멋대로 뜬 더블리팅 곱창 스카프를 떴습니다. 남은 실로 스카프들을 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뜰 스카프는 더블리팅 스카프. 제가 쓸 스카프는 아니고 선물용으로 2개를 떠보려고 해요. 사실 이 두 스카프는 작년 연말에 선물뜨개로 뜬 거랍니다. 헬로 히게 라이프? 그 일본 작가분 도안인 요 더블리팅 스카프고요. 딱 봤을 때 목에 딱 이렇게 끼워 넣는 넓은 목도리 스타일의 스카프입니다. 남녀를 가르지 않고 이쁠 것 같아가지고 선물뜨개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뜰 필요도 없고 가볍게 뜨면 되니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지금 열심히 캐시미어 실 손으로 말았잖아요. 원작 실은 카디프 캐시미어고요. 그거 3볼 사용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손으로 말아온 요 캐시미어 실,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실 이거 6합으로 말아온 거, 이 캐시미어 실을 사용할 생각이고요. 이 원작은 3mm인데 저랑 손땀이 조금 다른지 전 3mm로 뜨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4.5mm로 저는 뜰 생각입니다. 더블리팅 게이지도 있고 그냥 일반 메리아스 게이지도 있는데 제가 더블리팅 게이지로 안 내고 일반 메리아스 게이지로 냈거든요. 그냥 대충 넓이 맞고 어차피 목도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대충 그렇게 게이지를 내봤고, 완전 어두운 색의 그냥 검은색 캐시미어 실이고요. 이렇게 검은색이어야지 아무 선물뜨기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줘도 무난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더블리팅 스카프니까 코를 잡아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흔들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흔들코 잡는 거 이제 익숙하니까 흔들코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흔들코 코잡기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더블리팅으로 뜨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코로 코 잡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꼭 흔들코로 코 잡는 거 배워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쭉 더블리팅 떠 나가다가 저희 아무래도 그 중간에 넣은 목도리다 보니까 넣은 부분만 잘 만들면 되는데, 사실 넣은 부분만 만들고 원하는 길이까지만 뜨면 돼가지고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 도안이거든요. 더블리팅 뜨는 법, 그리고 코 잡을 때 흔들코 잡는 법, 이 2가지만 유의해서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도안입니다. 문제는 이제 더블리팅을 하다 보니까 더블리팅이 살짝 지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블리팅도 약간 반반 나눠서 나중에 원형 뜨개로 그냥 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나중에 뒤에 보고 그냥 원형으로 떠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원형으로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세팅해가지고 가져와서 제가 어떻게 떴는지, 어떻게 뜨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더블리팅을 반복하며 쭉 떠가면 이런 2겹으로 된 목도리 느낌이 나와요. 이제 넣은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파트를 나눠서 각각 더블리팅으로 떠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1개, 2개, 3개로 나눠서 떠줍니다. 지금 이렇게 넣은 무늬 만들고 합치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 후들후들 거리는 거 보이세요? 목도리가 너무너무 힘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너무 비치고 양옆에 이쁘지도 않고 너무 널널해서 그렇겠죠? 사실 이것보다는 목도리가 넣은 목도리이기 때문에 살짝 더 똔똔해야 이쁠 것 같아가지고 이 상태로 멈춰놓고 저는 합수를 조절해서 다른 실을 더 합쳐서 8합 정도로 합친 다음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확실히 그냥
연사돼 있거나 아니면 합쳐져 있는 거 실을 사면 좋은데 이렇게 1합짜리로 제가 스스로 합사해서 써야 되는 실들은 합사라 굵기 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조금 뜨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실 새로 합사해가지고 한번 다시 처음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다시 풀었잖아요. 새로 뜬 더블 리팅 스카프입니다. 저번보다는 이 옆에가 살짝 울퉁불퉁한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저번보다는 흐들흐들한 느낌 별로 없고 조금 더 똔똔하죠? 조금 두께감도 조금 더 있고 딱 봤을 때 너무 낭창낭창하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요. 저번이랑 똑같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준 다음에 넣은 부분 뜨는 데까지 떠가지고 합쳐서 왔고요. 저번에는 6합 4.5mm로 떴잖아요. 이번에는 7합 3mm로 떴는데 어느 정도 게이지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개 더블 리팅 저번에 뜨는 거만큼 떠가지고 왔고 요 끝에 이렇게 못생긴 것들은 세탁하고 나중에 블로킹 하면서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실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3개로 나눴잖아요. 이거 그냥 잘라가지고 정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일자로 쭉 뜨기만 하면 되는데 뜨기 전까지 이거 잘라가지고 그냥 정리해주고 일자로 쭉 떠볼게요. 이젠 정말 더블 리팅으로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면 되는데요. 도안상에 남녀, 길이별로 핀 느낌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70cm 전후로 떠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목도리 뜨고 있고요. 길이 맞춰서 길게 뜨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이쪽이 조금 뜨다 보니까 손땀이나 이런 게 늘어져가지고 뭔가 안 이쁘죠? 근데 끝나고 블로킹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에 뜬다면 조금 더 똔똔한? 조금 더 실을 더 두껍게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땀 안 이쁠 때는 너무 편물이 검은색이어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접혀있는 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아마도 세탁하고 블로킹하는 게 제일 필수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하고 얼른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해요. 최종 길이 약 71cm. 그리고 세탁을 꼭 해줍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실이라 염료도 빼고 세탁 후에 더 뽕실,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살짝 늘어나는 만큼 잘 조절해서 건조해줘야 합니다. 이때 못생겼던 부분도 어루만져주면 더 이뻐지더라고요. 이렇게 2개의 더블 리팅 스카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왼쪽은 7합 부들부들한 스타일로 친구에게 주었고요. 오른쪽 8합은 조금 더 두껍게 길게 떠서 남동생 생일 선물로 갔습니다. 또 이렇게 더블 리팅 스카프 되게 자연스럽고 이쁘게 나오지 않나요? 이런 모양으로 스카프가 나옵니다.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떴고요. 통통하게 나오게 그렇게 말렸더니 딱 길이도 한 번 하고 목에 딱 부드럽게 감싸지는 느낌으로 나왔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럽습니다. 캐시미어 최고입니다, 역시. 하지만 다신 합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또 8합으로 뜬 거 다른 선물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는 제 남동생한테 줄 거라서 길이를 더 길게 떴거든요. 한 2cm 정도 더 길게 떠서 그 친구는 얘보다 핏이 조금 더 이렇게 뼈져 나오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남자들 코트나 목폴라나 그런 데 입고 입기에는 그것도 길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옷이랑 목도리랑 모자랑 다 너무너무 언밸런스한데요? 이거 맞나? 하여튼 이렇게 선물 만들었으니 이거 조금 하고 있다고 무척 덥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물 다 완성했으니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아트박스에서 이런 선물 포장 포켓 사왔고요. 마지막으로 제 머리카락이 붙어있지 않은지 확인 한 번을 거친 후 캐시미어 100% 실이지만 0.001%의 제 머리카락도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친구가 뭐 만약에 제 머리카락 발견하면 그 뭐 당첨됐다고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와, 어쨌든 포장 완성. 와, 진짜 센스 없다. 뭐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지만 그냥 분위기만 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짠! 쪼매면
크리스마스 선물 완성입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랜덤 뽑기 할 거여가지고 랜덤 뽑기 해서 누가 가져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제 거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도 좋은 선물 가지고 오기로 한 거였어요. 저 이거 제가 받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딴 선물 포장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친구들이랑 만나서 랜덤 뽑기 했는데 제가 제 거 뽑았어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잘 어울리는 친구에게 주고 왔답니다. 전 또 뜨면 되잖아요. 나머지 한 개도 동생 생일 선물로 잘 전달했습니다. 남성한테도 무척 잘 어울리고 심플한 느낌입니다. 가벼운 남성 선물 뜨개로 왕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은 스카프 2개를 떠보려고 합니다. 스카프. 저 요 안에 든 게 다 그 캐시미어 실 감아놓은 거 이 친구들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꽤 캐시미어 실 블랙 실이 제가 스카프 2개 뜨고 소피 스카프 뜬 거 저번에 보여드렸죠? 소피 스카프 뜬 거랑 그거 말고도 제가 목도리도 2개 떴거든요? 목도리 2개 뜨고 나서도 실이 진짜 200, 300g 가까이 남아서 무척이나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실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로 스카프 2가지를 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요 테무 옛날 하늘색 요 실도 많이 남았거든요. 요 실 2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최근에 짜자잔 우마 스카프 뾰트니트님 나왔잖아요. 요거 보고 이거 뜨면 딱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삼각형 숄 형태로 요 2개 조합으로 뜰 생각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 레이스 뜨기 기초 요 책에 나온 뜨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 귀여운 삼각 숄을 떠볼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요 노란색 삼각 숄.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뜨개는 요 코바늘 숄이랑 우마 스카프 요 2가지 숄이고요. 한번 열심히 떠볼게요. 이 꽃무늬 삼각 숄 같은 경우는 원래 0호 바늘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0호 바늘이 없어가지고 레이스 1호 바늘 0.2mm짜리 1호 바늘 이용해가지고 뜰 겁니다. 굉장히 그 4합짜리 굉장히 얇은 실로 이렇게 뜰 거고요. 저희 모는 종이 이렇게 색칠하듯이 그렇게 색칠하는 느낌으로 꽃무늬를 칠해주면서 이렇게 숄을 만드는 거거든요. 도안이 심지어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뭐 이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기법이 없어가지고 초보자들이 뜨기에도 적절한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코 잡고 떠가지고 와서 어떤 느낌의 숄인지 보여드릴게요. 뭔가 무늬가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꽃잎이 있는 이런 스타일의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살짝 조금 더 게이지 자체가 살짝 위로 조금 더 길어야 되는데 제가 손땀이 요 세로 단이 조금 짤똥하게 나오는 손땀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요 꽃무늬와 네모 무늬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크게 숄을 뜰 겁니다. 마치 저희 그 대바늘에서 유행했던 꽃숄 같죠? 그런 스타일, 이런 꽃무늬가 반복되는 스타일에 여기 끝에는 엣징을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건데요. 굉장히 귀엽고 생각보다 금방 뜨는 것 같아서 완전 지금 다른 되게 지지부진한 뜨개 하다가 문어발로 이거 뜨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얼른 더 키워올게요. 삼각숄, 코바늘로 뜨는 삼각숄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떴고요. 이제 요 하나, 둘, 셋 떴으니까 하나만 더 뜨면 되는데 여기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원래 반반이어야 되는데 한쪽이 묘하게 더 커요. 틀렸는데 모르겠어요.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요. 이거 얼른 다 뜨고 요 끝에는 옛날에 테무에서 산 그 하늘색 캐시미어 실 남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둘러줄 겁니다. 우마 스카프도 비슷하게 뜰 건데 얼른 이거 다 뜨고 우마도 얼른 뜨려고요. 지금 스카프 이렇게 길게 떠야 되는 검은색 부분을 다 떴고요. 이제 요 실로 끝에 테두리를 떠줄 건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원래 제가 원래보다 바늘을 좀 더 한 사이즈 큰 걸 썼잖아요. 이게 폭이 73cm 정도가 나오는 게
원래 길인데 저는 지금 10cm 정도 더 나오거든요. 10cm 정도 더 나와가지고 충분히 길이가 있어서 여기 끈 부분을 떠줄지 말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한번 그래도 그 끝에 이걸로 떠보기 시작할게요. 이게 조금 더 뜬 실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실이어가지고 아마도 조금 더 끝부분이 통통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틀린 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아까 여기 잘못됐다고 보여드렸죠? 어딘가 하나가 틀렸는데 하여튼 잘 못 찾겠습니다.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렇게 좀 틀린 것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틀린지. 그래가지고 테두리까지 다 쫙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숄 하면은 이쁠 것 같아요. 이제 하늘색 실로 포인트가 되게 엣징을 피코뜨기로 둘러줄 거예요. 엣징 포인트가 있으니 뭔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코바늘로 뜨는 꽃무늬 삼각숄 완성. 근데 앞에서 고민했다시피 끈은 너무 거추장스럽더라고요. 길이가 충분해서 결국 끈은 잘라서 정리하고 엣징으로만 마무리했답니다. 이번엔 우마 스카프를 뜰 차례입니다. 우마 스카프는 5합 3mm 바늘을 이용해 떴어요. 우마 스카프는 작은 코스부터 시작해서 큰 삼각숄이 되는 뜨개인데요. 처음에 뜯어보면 아니 이게 아래쪽? 평평한 부분이라고? 어떻게? 의문이 생깁니다. 이 우마 스카프는 중간쯤 뜨면 어떤 모양인지 그제야 짐작이 가는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코가 늘어나서 아래쪽이 평평한 부분, 가운데가 삼각숄의 꼭지점 부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마 스카프는 정말 도안이 너무나도 간단해서 늘림만 하면 되기 때문에 2월에 반절 누워만 있었던 저에게 최고의 뜨개였습니다. 가벼워서 외출 뜨개로도 좋아서 병원 뜨개로 제격이더라고요. 문제는 바늘에 걸려 있으면 사이즈가 잘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3mm로 뜨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여기까지만 뜨겠습니다. 아마 제일 작은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이제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 다른 색상의 실로 바꿔서 엣징을 떠줍니다. 한두 줄만 떠주면 돼서 사용되는 실량이 매우 적은 편이에요. 심지어 덮어씌워 코막음. 근데 일부러 코막음을 살살 했더니 미친듯이 오그라드는 엣징. 메리아스 도안이라 말리는 건 어쩔 수 없나봐요. 답은 역시 세탁 후 블로킹뿐. 짜잔! 똑같은 실로 뜬 거 이렇게 코바늘로 꽃무늬 내가지고 뜬 숄이랑 이렇게 지금 우마 스카프 다 뜬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말려요. 아마도 세탁하고 블로킹을 해줘야 되겠어요. 블로킹 패드에다가 블로킹 할 거고요. 우선 세탁부터 얼른 하고 올게요. 우마 스카프 그래도 여기는 되게 넓게 나왔는데 요 가로가 생각보다 조금은 좁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탁하면서 제대로 펴가지고 원하는 길이 조금 괜찮아 넉넉하게 말려보려고요. 그러면은 세탁하고 블로킹해서 오겠습니다. 으아. 검은색은 역시 답이 없어요. 캐시미어 스카프 이렇게 삼각숄 2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영롱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은 이거 다 건조되면은 가지고 와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 원래 삼각숄 안 했는데 이거 하나 뜨고 몇 번 하고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무늬들도 은은하게 보이는 게 너무 귀엽고 이뻐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세탁도 안 하고 쓰고 있어서 같이 세탁한 건데 굉장히 유용하고 따뜻하고 이쁘게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조하고 와서 어떤 느낌인지 2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우마 스카프랑 꽃무늬 숄, 삼각숄까지 다 끝났습니다. 엣징 부분 나름 블로킹 했는데 말리는 건 아직도 어쩔 수 없어요. 우마 스카프는 아직도 끝이 이렇게 말리고요. 얘네들도 무늬 피코 뜨개가 이쪽 끝에는 묶는 쪽이잖아요. 묶는 쪽은 좀 말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입었을 때, 그러니까 둘렀을 때 보면 얘 둘 다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니어서 완전 약간 살짝 목에 두르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코바늘 뜨개가 아무래도 무게감이 더 있잖아요. 코바늘 편물이 무게가 더 나가다 보니까 어깨에 안정감 있게 내려앉고 딱 이렇게 펴지는 느낌은 요 코바늘이 더 들고요.
요 우마 스카프 같은 경우는 제가 3mm로 워낙 얇은 바늘로 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목도리로 휘뚜루마뚜루 두르고 나가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뒤집은 엣징도 굉장히 나름 부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겉에 이 메리아스 겉뜨기 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안 뜨기면 이렇게 스티치 보이게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한번 제가 입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마 스카프는 차르르 부들부들한 게 특징입니다. 무게 대비 면적이 넓어서 가볍지만 엣징까지 말려서 좀 아쉬워요. 그래도 텍스처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더 큰 사이즈로 뜨거나 실을 더 굵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코바늘로 뜬 꽃무늬 삼각숄은 말리지가 않아서 모양이 잘 살아요. 코바늘 패턴도 귀엽고 매력적이에요. 특히 엣징이 포인트. 그래서 우마 스카프는 이름 그대로 스카프처럼 목에 두르고 다니기 좋고 꽃무늬 숄은 밋밋한 옷에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촌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삼각숄 보여드렸고 요거는 40g 정도, 저거는 38g 정도 나와가지고 든 실량도 비슷해요. 근데 우마 스카프는 만약에 다음에 뜬다면 바늘 사이즈를 더 키우고 양쪽 엣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마감해서 이렇게 말리는 거를 좀 줄여보려고요. 확실히 우마 스카프는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이 들고 이 꽃무늬 숄은 코바늘이다 보니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뜨개는 이렇게 숄, 스카프 뜨개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캐시미어 실이 많이 남아있어서 저 실들 다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100g 정도 되니까 스카프를 하나 더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카프 당분간 지겨워서 안 뜰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캐시미어 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캐시미어 실 조금 저렴하게 한 500g 정도 사두신 다음에 이제 원하는 이런 스카프 같은 거 봄에 캐시미어나 이런 걸로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만약에 좀 저렴하게 여러 가지 떠보고 싶으시다면 혼자 그렇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만 굉장히 수고스러울 수 있다는 점. 그러면은 오늘 뜨개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 봄 준비 스웨터 의류뜨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저희 스카프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